오늘은요, 총선이 불과 15일 앞으로 다가온 얼마 안 남은 날입니다. 오늘의 빅매치는 무식한 양반이랑 벌거숭이입니다. 과연 무식한 양반과 벌거숭이 어떤 논란과 어떤 빅매치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파 한단을 계속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에선 대파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드냐라고 이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벌거숭이 임금 발언 들어보시죠. 치솟는 물가에도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 정권 참 안타깝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18일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네 라고 했던 그날 같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뜩이나 생활고로 힘든데 대통령실이 국민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심기 경호할 시간 있으면 탁사모리 행정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가서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옆에 있는 누룽지집 가서 누룽지라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누룽지 가게 주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청가 가서 장도 봐야지. 행정관 물건 많이 팔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러면 돈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가구당 100만 원을 주자면서 무식한 양반들아 이러면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대파 한단 가격을 계속 공세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통 윤희숙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무식한 양반아 표현을 되돌려줬습니다. 그냥 대파나 계속 흔들라는 겁니다. 이 대표께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 무식한 양반들아 13조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리자면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파를 들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전국에서 쇼를 하고 계신 것은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플레에 겨우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인플레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인플레와의 전쟁을 계속 연장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 전쟁의 정답은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약한 분들을 배려하고 특정한 병목 상품을 정부가 수급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경제통 윤희숙 후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맞붙었습니다. 서로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 뿌려야 된다. 그게 정답이다 이 무식한 양반들아 라고 이 대표는 얘기했고 윤희숙 후보는 고물가를 겨우 잡아가는데 그렇게 선심성으로 돈을 풀면 겨우 잡힌 물가가 다시 춤을 추게 된다.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들어라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토론 해보죠. 김가삼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니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경제랄지 외교를 몰라도 저 정도의 무식한지 무지한지 저는 상당히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지금 대파 흔들고 있잖아요. 대파의 어떤 상징성 의미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사과 가지고 계속 금사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경제의 기본적 원칙은 돈을 풀지 않는 거고 두 번째 금리를 높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금리가 높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똑같은 현상이에요.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물가와 싸움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싸움인데 지금 100만 원씩 가구당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13조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말은 저 대파값 제가 볼 때는 두세 배 오를 거예요. 사과값 두세 배 오를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풀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대파 들고 한쪽은 돈을 들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정말로 저게 정치적 공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경제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저건 무지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장한 배경을 보면 성남시장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맨 청년 소득 갖고 돈 나눠주는 걸로 표를 많이 얻고 재미를 봤어요. 경기도지사 할 때도 또 마찬가지였죠. 예.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도 가장 이재명 대표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본소득 아닙니까?
아니 모든 사람에게 부자건 가난하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본인은 표를 찍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돈 준다고 하면 안 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 이제 저런 식으로 돈 주겠다고 표필름 정책을 하는 거죠. 돈을요. 지금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돈을 쓰려고 하면 정말 소외받는 그러한 서민들 그리고 뭔가 의료보건이랄지 이런 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뭐 10만 원 정도 더 주자는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걸 무조건 돈을 풀어서 표를 얻고자 하는 저게 전형적인 표퓰리즘이죠. 예, 김관삼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의 또 반론도 기대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경제 상황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는 이 장기간의 수출 부진도 있고요. 실제 민생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물가 인상과 소득 가용 소득이 감소라는 두 가지 지금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상황에서 정책 당국은 물가만 볼 수가 없고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키면서 물가도 관리하는 두 가지 정책을 다 고민해야죠. 물가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물가는 이 물가 안정 기금이나 이런 정책 작업을 통해서 잡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실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수단을 써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 없이 물론 물가를 잡으면 궁극적으로 이 결과적으로 민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의 조치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민생 보조금 25만 원의 문제 제기였고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 1년 동안에 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풀린다고 해서 지금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민생 회복의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같이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 수단이 물가 인상만 부추기니까 무조건 나쁜 정책이다. 지금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대파 875원의 이런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 민생을 어떻게 살릴 거에 대한 생산적 논쟁을 하자. 이 제안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인플레만 언급한 건 아닌 차원이다라는 반박입니다. 문제는 대파인데 어제 제가 상암에서 이제 만나러 가며 녹화하다가 대파는 얼마인가 궁금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습니다. 한 2,980원. 많이 대파 가격이 안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파가 왜 이렇게 비쌌나요? 라고 물으니까 물가가 높기 때문에 대파 가격이 비쌌다라는 답변이 들어왔더군요. 그러면 대파가 이렇게 비쌌던 게 사상 최고치였습니까? 라고 묻자 그 상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닙니다. 2021년 3월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파 한 단에 7,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이렇게 대파가 비쌌나요? 그때 역시 물가가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원 냈을 때 그 뒤에 대파가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묻자 넉 달 뒤에 대파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대파를 폐기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상인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파가 7,000원일 때 그 누구도 대파 챌린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문제일까? 총선 때문이겠죠? 총선 때문이죠. 총선 때문이고 저 화면을 지켜보면서 뭐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가 흔들면서 이 무식한 양반이라는 것이 트는 데마다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봤죠. 저는 그래요. 저분이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즐기는 것 같아요. 대파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 여러분들 이 친구들 잘못한 거죠. 용용 약오르지 약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지하게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보다 이 문제에 얹혀서 정부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을 조롱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선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저런 모습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합니다. 좀 전에 잠깐만 돌아갔다 올게요. 제가 그 의대 정원 문제도 이재명 대표 그 얘기했잖아요. 왜 한동훈 대표가 나서느냐? 왜 당이 나서느냐? 조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 그 얘기했잖아요. 짜놓고 기획한 거 이제 실행하는 거다. 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로 가다가 파국을 맞기를 원했던 것이냐? 그 파국을 맞기를 원해서 파국이 왔을 때 봐라 우리가 뭐라 그랬냐 기획이라 그랬는데 우리 말 안 듣더니 결국 요거 온 것 아니냐? 그 즐기면서 우리한테 표 가지고 그랬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 강대강 대치 속에서 야당은 어떤 노력을 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뭘 했느냐. 그런 노력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게 문제다. 그러니 당신들이 잘못이다. 이거는 제3자들, 이른바 조롱하는 희롱꾼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대파요. 2021년 저 기억해요. 뭘 기억하냐면은 워낙 가격이 올라가니까 파테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사람들 막 집에서 파 기르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가서 사 먹느니 애완파. 집에서 기르는 게 낫다. 그래서 기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예. 파테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민들은 대파 가격에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 앵커가 조사하신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렸어요. 이게 대한민국 농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유통 구조의 문제. 싸다 그러면은 다 내놓지 않고 비싸다 그러면 한꺼번에 확 내놓고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거의 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 분명히 드리고 아무리 선거 때가 왔고 이제 D-15일이기 때문에 표가 귀하다고 하지만은 정치인들이 그래도 나라 생각하는 마음은 좀 가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입장을 또 들어보면 아니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싼 와중에 대파 한 단을 875원에 구매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수정 후보가 윤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다. 한 봉다리에 세 뿌리냐 다섯 뿌리냐가 중요하다라며 이 대파 발언을 변호했는데 한 뿌리를 말한 게 아니지요. 한 단을 말한 건데 좀 지나친 무리한 변호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수정 후보가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사실은 몇 번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언뜻 이해는 안 가는데 이슈를 아마 잘 파악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대파 논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뭐 가격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퍼포먼스를 하신 건데, 이벤트를 예. 하신 건데, 그게 이제 민심을 약간 좀 자극했다. 아니, 우리가 살 때는 뭐 4,000원, 3,000원 이러는데, 대통령이 가니까 875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이거 보면은, 이 정부 여당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약간 홍보 능력이 약간 좀 역량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살 때부터 정책 자금이 투입돼가지고 이제 가격이 싼 가격으로 대파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대파가 비싼데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신경을 써서 하나로마트에 오시면 정부가 그렇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인을 받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해야 할 부분이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렇군요. 그냥 875원이다 이러니까 대통령 뭐 약간 민주당에서 이제 뭐 벌거숭이 임금리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예. 대통령 가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격을 낮췄나 보다.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여론이 약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뭐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면은 진짜 약간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나오면 나올수록 약간 계속 이제 민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빨리 이거를 조금 해결하는 수습책들을 던졌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예.